생활과 생산의 편리를 위해 탄생한 도시는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 아래 끝없이 번영할 것 같았던 인류 최고의 발명품. 하지만 어느덧 도시는 황금기를 지나 인구 감소와 인구 노령화로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30년 뒤에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35%래요. 그리고 50년 뒤, 앞으로 2065년 되는 2065년의 고령화율은 약 42.5%라고 말합니다. 그 자치단체들 중에서 한 30% 정도가 한 2040년 정도에는 인구가 거의 반으로 줄어들다라고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살아남을 것인가, 소멸할 것인가. 머지않아 많은 도시들이 서게 될 이 갈림길. 그렇다면 과연 2019년 시승격 70주년을 맞은 도시 포항은 미래 100년의 건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내일의 예견은 어제 반추 속에 또렷해집니다. 포항이 읍에서 시로 첫 발을 내디딘 1949년. 당시의 인구는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었지만 수산업과 해운업이 발달한 경북 동해안 최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시절 넉넉한 품을 내어주던 동해는 포항의 든든한 살림 미천이었죠. 옛날에는 여기서 오징어를 잡아오면 얼마나 많이 하루 보면 오징어 불을 요 앞에가 켜가지고 잡아오는데 저녁에 나가가지고 한 밤중 되면은 오징어 배가 들어와요. 그 하에 풀어놓고 다시 또 나가가 한 번 더 잡아왔다니까. 포항 경제는 완전히 요즘은 포스코지만 그때는 완전히 구룡포가 그 포항 경제를 좌지우지했다고. 1970년대까지 구룡포는 오징어 잡이 배만 200여 척이 드나들 정도로 위용이 대단했는데요. 동해의 거친 파도와 싸우며 삶을 일구던 그 강인하고 악착스러운 기질은 영일 만의 모래펄에서 제철 부국의 수건을 이루어냅니다. 1970년 4월 포항종합제철소의 건설 공사를 시작해 3년이란 짧은 기간 만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주철 생산에 성공한 건데요. 이로써 포항은 철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고 비약적인 발전과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포항이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빨아들였죠. 그래서 인구 자체가 65년에 이제 6만 5천 명이었는데 10년 뒤, 그러니까 75년에 13만 5천 명으로 늘죠. 딱 정확하게 더블 이상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75년부터 85년까지는 그 13만 5천 명이 다시 또 더블이 늘어나가지고 26만이 넘습니다. 동해안의 어업도시에서 세계 굴지의 철강도시로 거듭나며 전진을 멈추지 않았던 포항. 그러나 지금 계속되는 글로벌 철강 산업의 불황과 국내 철강 수요 부진으로 포항철강공단은 전례 없는 침체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적어도 2014년에 100이라는 숫자라고 본다면 현재는 많이 봐줘야 제가 봤을 땐 60% 수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도 수준에서 버틸 수 있는 오랜 노하우 그리고 어느 정도 자본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많지가 않고 이런 업체들만 거의 근근히. 철강공단의 위기는 곧 도시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철강 산업의 도시 경제를 도맡겨온 결과이자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시급한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포항보다 앞서 이런 상황을 겪었던 다른 도시들은 어떤 처방으로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그 필생의 전략을 찾아서 떠나봅니다.
1950년에서 60년대까지 미국을 세계 제1의 철강 생산국으로 이끈 피츠버그. 당시 미국 내 철강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철강 도시로서 견고한 아성을 쌓았는데요. 하지만 성공이 눈부실수록 그 반대편의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들은 도시를 병들게 했습니다. So we were called the forge of the universe, or Charles Dickens called it hell with the lid off. But when I was young and growing up, the skies were orange at night with the light from the mills, and the days were so dark that men going to work changed their shirts at lunch hour. They all wore white shirts then, and they were all black. 최악의 환경 오염과 맞바꾼 최강의 철강 도시라는 명성은 그러나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이르러 값싼 외국산 철강의 수입이 급증하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퇴조까지 겹치면서 피츠버그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So the region lost 250,000 people in the 1980s as a result of the collapse of the steel industry. Those workers went to other parts of the United States where there was job opportunities, and so it's left Pittsburgh, with an older population, and it still came as a shock. I mean, no one, I can't imagine they ever thought the steel industry would basically just disappear. 미국 내 인구 3위의 거대 도시에서 일순간 녹슨 철의 도시로 전락했던 1980년대 피츠버그. 하지만 현재는 불황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 도시를 일으켜 세웠을까요? 피츠버그는 붕괴된 철강 산업을 대신할 신성장 동력으로 생물공학과 로봇공학 등 4차 산업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이 이상을 실현해줄 비장의 무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피츠버그가 오랜 세월 투자해온 지역의 대학들. So when you think about robotic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kind of the birth of those industries and where we are today, that was really a result of investments that were made, 25, 30 years ago, whether it's in the National Robotics Institute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or advancements in machine learning and software technology, or the investments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was making in the health sciences. These investments that were made almost a generation ago are now starting to sprout. 피츠버그는 전성기를 누릴 때부터 산업 생산 수익의 일부를 교육 투자에 쏟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지역 대학들은 첨단 과학 분야에서 괄목할 연구 성과를 냈고 이를 눈여겨본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들었죠. 그렇게 4차 산업의 중심 도시로 변신한 피츠버그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에도 오히려 취업률이 상승하는 놀라움을 보였습니다. So out of the birth of those challenges forged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ities and between local government, between state government, and between industry locally as well. In order for us all to be successful, we all had to work together, given the challenges that we had back then. And that spirit still is alive today. Where 도시의 몰락을 막고자 지방 정부와 기업 그리고 지역민과 지역의 대학까지 팔을 걷어붙인 피츠버그. 그들은 포항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Yeah, well, I think it's thinking very long term. If this region had waited until the 1980s to begin to prepare, we would not have had those universities really coming into their own and reinventing the economy. Part of what you're thinking about always has to be the future, and not just the future next year or 5 years from now, but you're really thinking about 20 or 30 years in the future, and are you positioning your region to be able to continue to compete? 철의 도시에서 4차 산업의 중심 도시로 거듭난 피츠버그의 사례는 포항에 큰 희망을 던져줍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과대학인 포스텍을 필두로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포항가속기연구소 등 첨단 연구기관과 고급 연구 인력을 갖춘 포항은 이미 주력 산업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6월 강소영 연구개발 특구 첫 모델로 포항이 지정되면서 신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 예를 들면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그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는 첨단 신소재와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 구조로 이렇게 포항이 다변화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 혁신 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항의 변화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올 연말이면 신약 산업의 전초 기지가 될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가 준공하고 2023년이면 신약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설립되는 등 변혁을 위한 포항의 도움닫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신약 사업의 시장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00조 원이 넘는 굉장히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큰 그런 결과물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4세대, 3세대 방사능 가속기를 활용하는 것이고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그리고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이런 것들이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포스텍 내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좋은 신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 체질을 바꾸려는 포항의 노력은 바이오 산업 육성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속기를 기반으로 하는 4세대 배터리 혁신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21세기 신해양 시대를 겨냥한 해양 자원의 복합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반 산업들은 포항의 미래 100년을 위한 공관 초석이 될 것입니다. 포스텍과 한동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구축해온 연구 인프라는 물론 우수한 인적 자원 그리고 주변에 많은 연구 인프라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 강소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이 되었고 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인 틀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포항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건 이미 예고된 도시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살아남기 위해 도시의 구조를 대폭 바꾼 곳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 일본의 도야마시. 언뜻 보면 평범한 소도시지만 알고 보면 인구 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된 곳입니다. なるべく早く人口減少時代に合わせた行政手法というものを導入するように市民を説得しなきゃいけない。そこがすごく大事なポイントです。一概には言えませんが、言えるのは少なくとも人口が減っていくということを本当に正面から受け止めて、将来の市民のために負の遺産をたくさん残さない。 인구 감소는 어떻게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도야마시. 그들이 선택한 필생의 전략은 콤팩트 시티, 즉 압축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주는 만큼 도시의 몸집도 줄이는 것이었죠. 주민들이 또 모여 산다는 얘기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공공시설들을 더 싼 가격에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훌륭한 토대가 됩니다. 그 실질적으로 공간에서 사람이 빽빽한 구조, 그 다음에 기업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또 높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대한 도시의 몸집은 행정 운영에 상당한 버거움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예로 사람들이 분산되면 더 많은 도로가 필요해지고
그 건설과 관리 비용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데요. 도야마시는 곧 닥칠 이런 문제들을 예측하고 정책의 방향을 압축 도시로 완전히 틀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이 공공교통 시스템의 정비와 확충. その第一弾のプロジェクトとして、富山ライトレール、もともと JR 富山高専が、富山市が主体となって第三セクターを立ち上げまして路面電車に、改良いたしました。第2弾としまして、今度は南側ですが富山市の中心市街地の回遊性を高めるために市内電車環状線を整備いたしました。 도야마시의 공공교통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내를 순환하는 노면 전차와 외곽 지역과 중심지를 왕복하는 도시 경전철. 바닥을 낮추고 계단을 없애 장애인과 노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크게 올랐는데요. 편리한 공공교통 시스템으로 교외 개발의 필요성을 낮추고 대신 중심부에 도시의 기능을 집약해서 사람들을 모으려던 전략이 적중한 겁니다. 富山ライトレールの効果はお客さんが増えたことだけではなくて、利用している人の生活の、スタイル、ライフスタイルにも変化を及ぼしています。例えば、高齢者の方にアンケートを取ったところ、ライトレールに乗ることによって、お友達と会う機会が増えたですとか、社会でのいろいろな活動に参加する機会が増えたなど、特に高齢者の人を中心にライフスタイルに変化が生じたという大きな効果が出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 도야마시 중심부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물이 있습니다. 2017년에 문을 연 일본 최초의 공공 산후조리원인데요. 쾌적한 시설에 비용은 민간 조리원의 4분의 1 수준이라 인기가 대단하죠. 같은 건물 2층은 아픈 아이들을 보호하는 전문 시설인데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아프면 보호자를 대신해 보육사가 출동하는 마중 서비스도 일본 최초로 시행 중입니다. 保育園で熱があってで迎えに来てほしいって連絡があったんですけど仕事中なかなか行けないじゃないですかね。そういう時にお迎え方ってあるので利用しました。はい、自分が仕事でどうしても抜けれないので、代わりに行ってくれて病院まで連れてってくれるので、助かります。はい。 도야마시의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까지 전입이 전출보다 1,300여 명 많았는데요. 이는 아이 키우기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남편이 전근 올 때 가족이 함께 오는 경우가 크게 는 덕분입니다. 일본의 많은 중소도시들이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오늘날 도야마시는 그와는 전혀 다른 미래를 그려갑니다. 인구가 듬성하게 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어떤 지역, 진짜 너무나 듬성한 지역에서는 아예 도로도 내기가 힘들고 문화체육시설이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뭐 민간 병원 같은 경우는 아예 기피하는 곳이 돼버리고요. 살만한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모여야 됩니다. 서로 모여야지 그 도시에서는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압축 도시 도야마시 이야기는 오늘날의 포항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포항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던 중앙동. 하지만 외곽 지역 개발과 시청사와 역사 등 공공시설물 이전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그로 인해 중앙동의 인구 감소율은 포항시 전체 인구 감소율의 6배나 됩니다. 이 상가 전체 매장 수가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40% 정도 지금 현재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주말에도 지금 현재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포항이 작은데 좀 분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비가 좀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올해 저희가 이렇게 가게를 하다 보니까 그 빈도수 자체가 예전에 비하면 거의 뭐 절반 이상 이렇게 많이 내려간 추세인 것 같아요. 침체 수렁에 빠진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포항이 선택한 처방전은 문화예술. 바로 2016년 포항 원도심에 문화예술 창작지구 꿈틀로를 조성한 것인데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스산해진 골목에 지역 예술가 26개 팀이 둥지를 틀면서 차츰 문화의 온기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저희 꿈틀로 작가분들은 일단 포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과 체험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 주로 오시면 공방을 둘러보실 수도 있고 공방에 오셔서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동네가 아주 훨씬 더 활기차고 좀 뭔가 좀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는 여기 가면 뭔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아니면 어떤 새로운 재밌는 아기자기한 예쁜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좀 생기는 그런 도시, 그런 거리인 것 같아요. 꿈틀로가 기획하는 기발하고 재미있는 문화 행사들은 철의 도시라는 포항의 이미지에 다채로운 문화의 색을 입히고 있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꿈틀로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공개하고 작가들의 작품으로 아트마켓이 열리면서 시민들은 예전처럼 시내에서 주말 약속을 잡게 됐죠. 새롭기도 하고 이런 작은 공간에서 음악도 듣고 아이들하고 옛날 거에 대한 물건도 공예도 한번 해보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공간이 원래 있는 줄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행사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오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랑도 되게 친해지고 작가님들이랑도 되게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항상 있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자주 계속 오고 싶어요. 네. 문화생활이 일상적인 공간, 꿈틀로가 있어 포항 원도심에는 희망이 꿈틀거립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오면 포항 원도심에 또 다른 희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 7월에 개장한 영일만 진구 야시장인데요. 청년 상인과 시민 상인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40개 부스들은 맛으로 멋으로 손님들의 발길을 끌어당깁니다. 예전에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한가했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부쩍부쩍 많아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말이고 평일이고 되게 많이 오셔서 줄도 서주시고 그 덕분에 저희도 기분 좋아서 열심히 하고 양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포항 원도심 260m 구간에 차려진 야시장은 그야말로 흥행 대성공. 상인들의 한숨이 가득했던 곳에 새 숨을 불어넣으며 포항 원도심은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는데요. 그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침체된 원도심뿐 아니라 포항 송도구항 일대와 지진 최대 피해 지역인 흥해읍에서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 건데요. 포항의 미래 지도가 될 도시 재생 사업이 제대로 빛을 발휘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포항에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근사한 미래 지도의 힌트가 될 텐데요.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특히 그렇죠. 그들이 살아갈 포항의 내일을 직접 그려보는 일. 그 소중한 도전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요즘에 시대적 요구가 옛날같이 그냥 지식만 아는 학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주어진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생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걸 또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일 동안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지역사회 주체로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서 토론하고 연구한다는데요. 포항 경제 활성화 방안부터 여러 사회 문제까지 더 나은 포항을 위한 보석 같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집니다. 1인 미디어가 되게
최근 들어서 많이 이슈화되어 있고 파급력이 되게 높은데 포항시에서도 이렇게 1인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이나 이렇게 파급력을 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를 좀 도시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과 어떻게 하면 독거노인이 잘 소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독거노인한테 많이 무관심하고 사회 자체의 유대감이 많이 약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면서 확실히 보람도 느끼고 지역 사회에 이제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와서 보람찼던 것 같아요.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한 팀을 이뤄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조별 주제에 대한 토론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고민 상담까지 멘토와 멘티로 인생에서 특별한 인연을 얻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고등학생들의 그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랑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들의 수준이 되게 높고 이제 그 세대의 그 저와 다른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을 수 있게 되면서 프로젝트가 더 재밌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고등학교와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100일간의 긴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포항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실제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놀라웠습니다. 실제 여기서 나온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앞으로 포항시가 발전 실행 과제에 잘 반영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고 포항이 조금 더 아름답고 발전된 시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외면하는 도시는 성장 엔진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청년들이 포항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도시의 청사진 한 부분을 그려볼 수 있는 자격과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지방 재생의 가장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사람이 없어서 비어있던 어느 곳에 청년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무언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하면서 또 청년들이 서로 또 마음에 맞는 짝들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러다 보면은 닫혀있던 학교가 다시 문을 열 테고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로 우리 마을로 초대할 건가. 저는 이게 이 재생시대에 이 정책을 세우고 또 재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분들의 가장 분명한, 가장 명쾌한 목표는 청년들의 초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7년 포항을 강타했던 규모 5.4 강진의 최대 피해 지역인 흥해읍. 지진의 흔적을 지우는 노력이 한창인데요. 여기에는 외적인 변화보다 내적인 아픔과 갈등을 치유함으로써 얻는 변화가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마을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과 동시에 주민들의 마음 깊숙이 남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도 흥해의 재건입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지진 이전의 흥해로 돌아가고픈 간절한 바람을 담아 이렇게 매 주말마다 악기를 든다는 흥해 주민들. 이들은 다름 아닌 흥해 가족 오케스트라입니다. 연주 오케스트라는 보통 연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연주보다 저희는 이제 가족이 함께하면서 이제 어떤 이 서로 화목한 음악 하면은 이게 뭐 당장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음악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다음 사람들의 어떤 사고가 다양해지면서 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문화라는 게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흥해에 사는 2인 이상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오케스트라. 악기 연주하는 법도 배우고 음악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가족 애도 돈독해집니다. 우리 며느리가 지진 나자마자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 하더라고. 그래서 달래는 차에 또 마침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해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화합하면은 서로 의지가 안 되겠나, 그리고 좀 위안이 안 되겠나, 트라우마가 좀 치료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시간이 지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음악을 같이 하면서 그 음악의 떨림으로 약간 바뀐 느낌이랄까요? 그런 음악 속의 그 떨림으로 바뀌어서 지진이라는 생각은 좀 많이 덜었던 것 같아요. 지진의 공포를 음악의 울림으로 극복하고 지진의 상처를 가족의 합주로 치유하는 사람들. 지진이 핥히고 간 흥에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렇기에 더 빛나는 가족 그리고 이웃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흥에 그 밑그림 그리기부터 도시 재생 이후 도시를 가꾸는 것까지 주민들의 역할은 크기만 한데요. 그런 역할을 멋지게 해내기 위해 흥의 주민들은 도시 재생을 공부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저희가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 아까도 얘기한 이제 협치 이런 걸 해서 도시 재생을 우리가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가서는 어차피 이 도시 재생은 자생력이 얼마큼 활성화가 되느냐가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자생력을 키워서 지진의 흉터를 깨끗이 지우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흥해를 물려주고 싶은 주민들. 이 고장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만들 새로운 흥해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흥해 산 지가 33년의 긴 역사 속에 살아왔는데 정말 아름다운 고장이잖아요. 흥해가 정말 우리 모든 주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도시가 제대로 잘 건설되고 가꾸어져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정말 평화롭고 영원히 대대손손이 살 수 있는 그런 고장이 됐으면 하는데 지역 문제는 사실 지역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강한 애착심을 느끼고 있는 그런 지역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에 그 다음에 서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뭔가 사업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러면서 지역 내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한 가버넌스도 잘 구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도시 재생의 성공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도시 미국 디트로이트는 한때 5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던 세계 제1의 공업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에서 70년대부터 일본과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디트로이트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급기야 2010년에는 인구가 1950년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빈집과 빈 공장이 속출하면서 도시 면적의 30%가 방치됐습니다. 이런 절망의 나락에서 벗어나고자 꺼내든 비장의 무기는 도시 농업. Yes, so they're doing that as part of these lots. They have to empty these houses that have been abandoned, and that takes a bit of time. They're on a demo list, and the city prioritizes them. And yet, as they're emptied, as they build these farms, then the whole neighborhood gets. Yeah, there is a new sense of energy. There's a new sense of revitalization, and it comes from not only groups coming in, but a sense of ownership and us saying this is our city, and we're going to love and try to preserve it and help get it back on its feet again. 유령의 도시처럼 을씨년스러워진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사람들은 빈터 구석구석에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가꾸기 위해 기꺼이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점차 푸르게 변해간 디트로이트. 도시 농업이 가져온 변화는 참으로 놀라웠죠. Children didn't feel safe walking to and from school. The school is a block away. It's been a transformation in terms of creating this place inside of a community where people feel safe, they feel welcome. It's beautiful.
It's organic in terms of we have no fencing. We're getting back to that, knowing that better housing is coming, more employment opportunities are coming, there's interest in our neighborhood, so people are investing in our neighborhood now.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활기를 불어넣는 도시 농업. 하지만 디트로이트의 도시 농업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신선한 농작물을 지역 레스토랑에 공급하면서 어엿한 도시 산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농사가 지어졌는지 그 출처가 확실하고 운송거리가 짧은 농산물은 훌륭한 식재료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 농업의 생산물을 인근 레스토랑에서 구입하는 것은 최고의 상생이죠. Being that I can say, hey, you know, this is being sourced literally a mile down or 2 miles down, customers love it. And it's kind of creating this, you know, this cycle of healthy food, healthy eating, healthy living, and community base at the same time. So it's really ideal for us. Yeah, and I know more and more restaurants in Detroit are kind of picking up on that trend too, and I think it's great to be able to have the urban farms and gardens around here to give the community something hands-on to get involved with and bring fresh, healthy foods right here in the community and make it really easily accessible for families and children. 디트로이트에 산재한 1,500여 개의 크고 작은 도시 농장들은 똑똑히 보여줍니다. 2014년 파산 신청까지 냈던 디트로이시에 녹색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을 말이죠. 공업도시가 남긴 찌든 환경을 치료하고 의욕을 상실했던 도시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공동체를 만들며 도시농업은 그렇게 디트로이트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I think the future is really bright for Detroit, and I think it's bright because people are really resilient here, and I think this farming initiative is just one of the many examples of how Detroit is going to get back on its feet. Where it's a never say die, right? To never lie down and just let things happen to you, right? Pull ourselves up by our bootstraps. We're going to make it happen ourselves. So there's a resiliency about this town that I love. 환경 오염 도시에서 녹색 도시로 탈바꿈한 또 다른 곳, 미국 피츠버그를 다시 만나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조건이 건강한 자연임을 깨닫게 된 피츠버그. 옛 공장 부지에 넓고 쾌적한 공원들이 들어서면서 한때 생산의 공간이었던 곳이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변모했는데요. 피츠버그는 이렇게 되살린 자연 위에 문화라는 매력을 더했습니다. 수많은 공원과 함께 지어진 수많은 공연장. 자연이 주는 여유와 문화가 주는 낭만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찾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Those 2.2 million people that come generate about $250 million worth of economic activity every year. And so while the arts might not like to talk about themselves as an economic generator, they are, and that's important. 공공미술과 공원이 어우러진 아그네스 알케츠 플라자. 무성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공원에서 예술성 높은 설치미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도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겐 잠깐의 힐링을, 주변 극장에 공연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막간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So we think it's important as an amenity for those that are coming downtown to go to our visual arts galleries and also to our theaters. And it just, from me, it's a quality of life situation. Often you'll go into urban environments that are just buildings, square buildings, office spaces. But for us, this is a way to add some green space or art for those to appreciate, again, as they're going through their daily lives or who are coming down to visit the cultural district. 숲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과 강에서 들려오는 청량한 물소리를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도시. 이런 곳에 살고 싶고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겠죠.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 도시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답입니다. 지금 도시에 있어가지고 이 공간의 질, 환경의 질이 가장 높은 곳은 공원입니다. 사람이 공원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공원에 모이기 시작한다는 말은 결국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공원도 굉장히 중요한 효용 가치가 있는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심 속 숲이 가져오는 일상의 변화, 작은 일상의 변화들이 가져오는 도시 전체의 활기. 이 녹색의 마법을 포항도 서서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철도로 사용되다 포항역 이전으로 폐선된 부지가 도심 속 숲길로 재탄생한 건데요. 철길 일대에는 관심박 공간이었던 이곳이 도시 숲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가장 아끼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분수대도 있고 또 이렇게 잔디도 있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동네인데 이 철숲길이 생김으로 해서 아 이런 동네가 있었구나, 여기 이게 있었구나, 포항을 더 잘 알아간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구석구석도 다니게 되고. 폐선부지 활용을 위해 40여 차례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침내 완성된 철길 숲.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퇴근한 저녁이면 가족과 나와 산책을 하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동네에서 소풍을 즐깁니다. 도심 숲 하나로 더 여유로워졌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도시공원, 도시녹지, 근린공원 이런 것들이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공원에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정말 마음 먹고 가야 되는 거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철길 숲은 굉장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문을 열면 갈 수 있는 그런 숲으로서 원래 도시공원이 가진 원초적인 기능을 담보로 했는 그런 공원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느긋하게 철길 숲을 따라 걷다 보면 그린웨이를 더 풍요롭게 즐기는 도시 농부들을 만납니다. 포항시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공영 도시 생태 텃밭인데요. 도시 생활에서 흙을 일구며 구슬땀을 흘리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상 중에 1순위가 텃밭에 오는 거. 눈만 뜨면 여기 와서 내가 갖고 있는 채소들이랑 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서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이 있으니 참 좋습니다. 단지 이제 도시 텃밭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삭막한 도시에서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니까 참 좋습니다. 도시에 텃밭이 생기면서 단절됐던 이웃과의 소통도 늘어난 건데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 생태 도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포항 전역에는 푸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포항 송도 해수욕장의 자랑인 울창한 송림. 모래사장 유실로 송도 해수욕장이 폐장되면서 이 송림도 활기를 잃었었는데요. 지난 2016년 이곳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송도 송림 테마거리가 조성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다시 송림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푸른 송림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거리 공연. 자연과 문화와 사람이 공존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포항의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자주 접하기 어려운 공연이 있고 아이들이 아주 즐겁게 배우분들하고 호흡하면서 하더라고요. 네, 그게 참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철길 숲이나 이런 숲들이 많이 생겨서 애들이랑 도심에서 살면서 이렇게 좀 숲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산업의 발달로 몸살을 앓았던 형산강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철강공단 지역의 대기 오염을 줄일 도시 숲을 만드는 것. 포항의 건강한 미래는 자연의 푸른 힘에서 발원합니다. 도시가 지속 가능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도시가 건강하려면 건물이 아니라 자연과 생태가 살아나야 되죠. 숲이 살고 녹지가 살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 물이 다시 땅 밑에서 수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생태가 다시 살아나는, 바람이 통하는, 그리고 강에는 물고기들이, 생물들이 사는, 숲에도 또 동식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어떤 생태적인 건강함을 회복하는 일은 모든 정책이 저는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포항시가 열심히 나무를 심겠다는 거 적극 지지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시는 흥망성쇠를 겪게 되죠. 포항에 걸어온 지난 길에도 찬란했던 전성기와 불황의 터널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시 승격 70도를 맞은 포항은 또 다른 시대의 환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장할 것인가, 도태할 것인가. 그 절박한 물음에 세계 여러 도시들은 답해줍니다. 시대를 읽는 안목으로 끊임없이 변화할 것. 누구보다 이 도시를 잘 아는 주민들과 함께 그 변화를 만들어갈 것. 바로 거기에 미래 100년의 건재로 가는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포항에도 인재를 키우고 융성시켜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왔던 철강도시의 산업을 어떤 다른 산업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게 해서 되게 침체된 공간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리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 있도록 빨리빨리 번화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공간이라든지 놀이 공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맞벌이 부부들도 퇴근하고 애를 데리고 체험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 시간대에 그런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곳곳에 숨어있는 포항에 정말 진득하게 있는 숨은 고수들을 찾아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70년이 그래서 더 나아가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위기가 기회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포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다음에 한 단계 더 성숙하는 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효자부터 시작해서 우연동 끝까지 숲길을 조성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이렇게 포항 시민으로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